할머니가 평생 껴안고 살았던 손녀가 사실 남의 집 피라는 말, 그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 눈빛이 어떻게 식어버리는지 본 적 있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날 스텔라장은 딱 그 상태였다고요. 김선재가 내민 서류 한 장 때문에요. 여사님, 세리 아버지 호세 씨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김선재가 아주 담담하게 말을 꺼냈는데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위 이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얘 성이 김세리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세리, 제 딸입니다. 김선재의 딸. 순간 스텔라장의 목이 콱 막혔습니다. 귀에서 우웅 소리가 났고 심장이 엉뚱한 데서 뛰는 것 같았어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김선재 씨? 우리 세리가 우리 호세 딸이 아니라니. 스텔라장은 겨우 그 말만 짜내듯 뱉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김선재는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이 더 사람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안 웃고 있었거든요. 여사님, 생각해보세요. 왼손잡이에 조개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폐까지 막히는 애가 누구 핏줄일 것 같으세요? 호세 씨는 오른손잡이에 회식 때마다 조개찜 다 쓸어 담던 사람이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왼손 알레르기. 스텔라장은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리가 젓가락을 항상 왼손에 쥐고 밥 먹던 모습, 초등학교 소풍 때 오징어 조금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전부 이상한 징조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스텔라장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루시아 딸은 따로 있었어. 그 애는 죽었지. 백미소. 그 애가 루시아 친딸이었어. 우리 집에 들이밀던 그 애 입 밖으로 백미소라는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 스텔라장 스스로도 얼굴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민간유통 옥상 난간에 매달려 울던 그 아이, 한 번만 믿어달라고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거든요. 여사님, 아직도 그 말을 믿으세요? 김선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루시아가 자기 딸이라고 우겼던 애요? 백미소? 그 애, 호세 씨 핏줄이었습니다. 여사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진짜 손녀요. 스텔라장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응접실 바닥을 가르며 퍼졌고 그 소리에 하녀들이 문 앞에서 숨을 죽였지만 누구도 감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스텔라장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온몸의 힘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지. 또 조작한 거지. 당신 그런 짓 하잖아. USB도 위조하고 계좌도 꾸미고 그런 애가 유전자 검사 하나 못 꾸며? 스텔라장은 이를 악물고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선재가 유전정보 분석지 묶음을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병원 이름, 검사일자, 담당의사 도장까지 전부 적힌 서류였습니다. 빨간 도장 옆에 짧게 한 줄, 눈에 확 들어오게 적혀 있었어요. 부녀관계 불일치 호세 이름, 옆에 그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친자 성립 안됨이라는 말이랑 함께요. 이거 못 믿으시겠으면 어떡할까요? 김선재가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장 여사님이랑 세리랑 손잡고 다른 병원 가시죠. 서울에 유전자 검사하는 데 많잖아요. 여사님이 직접 고르시고 눈앞에서 체열하고 검사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결과 뻔히 아니까. 확신의 찬말투였습니다. 장난칠 때 나오는 뉘앙스가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의 여유였다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스텔라장은 심장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로 세리가 호세의 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아니야. 우리 세리는 호세 딸이야. 내가 봤어. 그날 병원에서 스텔라장은 그날 산부인과 복도를 떠올리려고 애썼습니다.
루시아가 피투성이 얼굴로 울고 있던 모습. 수술방 불빛. 축하드립니다라고 웃던 간호사 하지만 기억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애를 안았던 건 맞는데 그게 진짜 누구였는지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기억에 구멍 난 거 그날 때문이겠죠. 김선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사자를 모셨습니다. 누가 누구 애를 안겨줬는지, 누가 누구 이름을 바꿔 써넣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그 말과 동시에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공 실장이었습니다. 병원 코트 대신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있었는데요. 문턱에 서 있는 순간부터 공 실장 두 눈이 덜컥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김선재 옆에 앉아있는 스텔라장을 본 순간 공 실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실장님, 김선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는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사님 앞에서 그날 얘기 좀 해주시죠. 왜 루시아 아이랑 민경채 아이가 뒤바뀌었는지. 왜 세리가 민경채 딸이 아니라 우리 집 쪽 피도 아닌 애가 되어버렸는지. 공 실장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힘줄이 툭툭 튀어나왔고요. 김선재 씨?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날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신다고. 공 실장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이 무덤 갈 준비를 혼자 다 해놓으셨잖아요. 가짜 장부, 바꿔치기 서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습해 드리러 모신 거라고요. 김선재의 말에 공 실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이 풀린 사람처럼 털썩 소파 앞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비밀을 제일 많이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큰 아가씨 아기가 공 실장이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고 말이 그 뒤를 쫓아 나왔습니다. 숨을 안 쉬더라고요. 몸이 파래져서 아무리 두드려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루시아 아가씨는 수술대에서 깨질 않았고요. 호세 도련님은 복도에서 울고만 계셨는데 그때 공 실장은 저도 모르게 스텔라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애만 살리면 뭐든 해줄게. 우리 호세 삶은 망가져도 좋으니까 애만 살려라라고요. 스텔라장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써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옆 수술방에 또 다른 산모가 있었어요. 민두식 회장님 둘째 따님, 민경채 사모님이요. 그 집 아이는 건강하게 울고 있었고 기록상으로도 회장님 친손녀라고 모두 적혀 있었는데 공 실장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그 한마디에 응접실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뭐라고? 스텔라장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나오는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린 탓에 귀에 들리는 자신의 말이 남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루시아 아가씨 아이 대신 민경채 사모님 아이를 호세 도련님 앞으로 안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회장님 쪽으로 보내졌고요. 공 실장은 두 손을 비비며 울었습니다. 여사님, 그때 저는 그게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세 도련님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애마저 잃으면 정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스텔라장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세 핏줄은 어디로 간 거야? 누구야? 대답한 사람은 공 실장이 아니라 김선재였습니다. 여사님이 옥상에서 보고도 못 알아본 그 아이요. 김선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바로 백미소 여사님이 예전에 재수없는 애라고 부르던 그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무시하던 애 민간유통 옥상 난간 위에 서 있던 그 아이가 여사님 친손녀였다고요. 백미소. 다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스텔라장의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 옥상, 젖은 머리카락, 난간에 매달려 떨리던 손. 저 좀 믿어주세요. 여사님 세리가 한 짓이에요라던 떨리는 목소리. 스텔라장은 그날 그 말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감히 우리 세리 이름을 내 입에 올려? 그리고 돌아섰죠. 그 뒤로 들려온 비명 같은 울음소리, 발소리, 사람들 웅성이는 소리를
스텔라장은 애써 외면했었는데요. 지금 그 기억이 전부 자기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해. 지금 당장 스텔라장은 공 실장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미소 그 애가 호세피라고? 내 손녀라고? 그럼 나는 내 손녀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등을 돌렸다는 거야? 공 실장은 말 대신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제가 사람 같지 않은 짓을 입 다물어. 스텔라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사과가 문제가 아니야. 공 실장. 내가 바꿔놓은 그 한 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가 됐는데 내 아들은 죽고 내 손녀는 옥상에서 떨어지고 남의 집 딸은 우리 집안 살림 뒤집고 있는데 스텔라장은 가슴을 쥐어뜯듯이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사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묘한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었다고 덮고 가실 겁니까? 스텔라장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김선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뭘 원해? 내 아들의 죽음도 내 손녀의 죽음도 다 민경채 때문이라고 몰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라뇨. 김선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여사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민경채가 호세 씨 숨 멎은 그날 어떤 문서에 사인받아냈는지, 그 계약서 덕분에 민강유통 주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옥상에서 떨어진 백미소를 누가 끝까지 병원에서 막았는지. 스텔라장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서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경채 호세가 마지막까지 내 동생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감싸던 그 여자가 결국 자신의 아들과 손녀를 둘 다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스텔라장 머릿속에서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김선재가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 묶음을 탁탁 쳤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죠. 민경채 편에 계속 서서 가짜 손녀한테 회사랑 재산이랑 다 넘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여사님 아들이랑 손녀 피를 찍어 누른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줄 건지. 스텔라장은 벽을 더듬어 소파에 겨우옴을 기대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것 같았거든요. 민강유통은 내 집이야. 스텔라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바쳐서 키운 집이라고. 민경채가 아니라, 민두식이 아니라 아무도 손 못 대는 집이야. 맞죠? 김선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집 문패에 달린 이름 민경채잖아요. 여사님 아들이 피토하면서 지켜온 회사가 정작 여사님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말에 스텔라장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민강유통을 달라는 거야? 제가요? 김선재는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민강유통. 제 손에 넘기세요. 여사님이 못하시는 일 제가 대신해드릴게요. 민경채도, 민두식도, 그 뒤에 있는 애들까지 싹 다 끌어내려서 이 회사를 한번 바닥까지 끌어내리겠습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스텔라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김선재도 미웠습니다. 세리 친아버지라는 사실도 역겨웠고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도 용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더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경채, 그리고 그 민경채를 위해서 키워준 민두식. 당신도 결국 복수하려고 이 짓 하는 거지? 스텔라장이 물었습니다. 내 손녀, 당신이 사랑했던 그 아이 죽인 사람들한테. 김선재의 얼굴에서 잠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네, 저도 제 딸 뺏어간 놈들 가만 안 둘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스텔라장은 이상한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둘 다 잃어버렸고 둘 다 빼앗겼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그럼 미소는? 스텔라장이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우리 미소는 진짜로 죽은 거야? 아니면 그 장례식도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응접실 안이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공 실장의 울음도 잦아들었고
바깥 복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선재는 잠시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여사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 뚜껑은 한 번만 연 게 아닙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빼냈는지 그 얘긴 아직 안 했죠. 그 이야기는요. 민경채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라서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은 그 말에 몸을 앞으로 확 쏠리게 했습니다. 뭐라고? 빼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손녀 시신이 없다는 소리야, 지금? 김선재는 대답 대신 서류들 사이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검은 봉투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사님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아직 끝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묘한 기대와 분노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사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스텔라장은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뻗을까 말까를 반복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절반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순간 자기가 더는 예전의 스텔라장이 아닐 거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의 엄마도 세리의 할머니도 아닌 손에 피를 묻힌 한 노인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도 스텔라장은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잡는 순간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의, 내 손녀의 피를 여기서 끝내진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이 태양을 삼킨 여자들의 전쟁을 진짜로. 그때 스텔라장은 아직 다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생각만은 또렷했습니다. 민경채. 이제 내 차례야. 영상 끝까지 보신 당신. 이미 찐 시청자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이다 결말. 지독한 비밀 풀리는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오늘보다 더 어이없고 더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